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TV 이 작가입니다. 우리 아이를 보면서 초등학생들도 초등학생 고학년이 아니어도 남학생이더라도 자기주도 학습이 충분히 가능하구나라는 걸 알았거든요. 바로 우리 첫째 아이가 철저하게 자기주도 학습으로 공부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초등학교 4학년 남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이 학교 보내고 아이 방에 이렇게 가봤더니 책상 위에 공부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몰랐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열심히 계속 아침마다, 아침 시간마다 등교하기 이전 시간까지도 활용해서 공부를 해 나가고 있구나. 헷갈리기 쉬운 단어 해가지고 그것들 뭐 하루 한 장씩 해 나가고 있고 보니까 뭐 문제집들도 풀어가고 있고 스스로 채점까지 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아이는요, 학원을 다니지 않아요. 유일하게 학원을 다니고 있다 하는 게 엄마랑 함께하는 논술 수업인데요. 글쓰기부터 시작해서 발표해 나가는 데까지 논술 수업에 주력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따로 신경 써 주고 있는 게 아이와 함께 이제 엄마와 아빠와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혹은 뭐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 상호작용해 가면서 서로 이야기들을 막 풀어나가고 또 글을 써나가는 것. 사실 저는 이 교육에만 이 지금의 이 초등 시기에 단단히 만들어 두려고 집중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엄마랑 아들과 함께 해 나가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물론 책 읽기도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더 신경 써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엄마랑 아들이랑 같이 좋은 강의 있잖아요. 좋은 강연들을 찾아가지고 서로 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미경 TV, 세바시, 김유진 변호사 미라클 모닝 혹은 이제 아들이 또 추천해주는 스터디 위드미 이런 영상들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보면서 서로 자극받고 동기부여를 얻는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열심히 해 나가야 될 것 같아. 우리 할 수 있지 하면서 그들처럼 돼야겠다 해서 어떤 롤 모델로 삼고서 열심히 해 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동기부여를 얻는 것 엄마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또 시작한 게 문방구에 가서 플래너를 샀어요. 이제 플래너를 이제 각자 엄마용, 아들용 해서 샀고 또 아들이 이렇게 지켜보더니만 하나만 더 사면 안 되냐는 거예요. 스탑워치 그 공부 타이머 있잖아요. 이거 꼭 사고 싶다 해서 엄마가 왜 그래 이것까지는 필요 없어 하는데 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꼭 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해가지고 이제 플래너 사고 노트 사고 그리고 공부 타이머 사고 해서 집으로 가지고 왔죠. 그래서 엄마도 이제 계획을 세우고 아들도 계획을 세우고 서로 같이 계획을 짠 거예요. 각자의 계획을 짠 거예요. 각자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각자만의 계획들.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공부해 나갈 계획을 세워놓는 거예요. 오늘 할 일, 오늘 공부할 것들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간 거죠. 제가 좋은 강의도 찾아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김미경 TV 영상 보면서 이제 새벽 4시 30분에 기적 그 영상을 보더니만 엄마 저도 새벽 4시 30분에 기적을 만들 거예요.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이 새벽 4시 30분 기상이라니 엄마는 말렸죠. 너무 이른 시간이다. 7시에 일어나자.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6시에 일어나자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7시가 됐든 6시가 됐든 그러면 우리 일찍 일어나는 것에 일단 의의를 두고 그 일찍 일어난 시간을 활용해서 무엇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자 해서 계획을 짰죠. 이렇게 계획을 짜고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공부를 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변화들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아들 같은 경우는 그 오늘 할 일에 다 동그라미를 치고 싶은 거예요. 잘했음 표시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더 의지를 다잡고 열심히 계획대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엄마가 이제 일어나지 못한 날은 엄마, 김미경 강사님이 얘기했던 새벽 4시 30분의 기적 몰라? 하면서 깨우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응원해 나가면서 공부를
해 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의 얘긴데요. 아이가 그렇게 일찍 일어나면서 알아서 척척척 공부해 나갔던 아이가 어느 날은 평소와 다르게 늦잠을 자고 만 거죠. 학교 갈 시간이 등교할 시간에 일어나게 됐고 그렇게 되니까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 왜 새벽에 깨워주지 않았냐."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때 이제 엄마가 이제 기분이 좀 가라앉고 나서 이후에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 줬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 놨잖아. 척척척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좋겠지만 때로는 어떤 일이 발생해서 혹은 자신의 의지 문제로 인해서 다른 일들이 생겨나면서 계획을 지켜나가지 못한 때를 맞이하게 되는 때가 있어. 계획을 한번 수정해 보는 거는 어때?" 해서 제안을 해 줬습니다. 우리 왜 학교 갔을 때 쉬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아침에 등교했을 때 또 다른 시간이 있고 이렇게 짜투리 시간이 있잖아. 이런 짜투리 시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잘만 활용하면은 또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나 또 늦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전의 모습과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아침 등교 시간이었는데 아이가 차분하게 이제 복사기 앞으로 가더니 뭔가를 복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궁금해서 "이거 뭐야?" 했더니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한국사 공부를 못했다." 그래서 이 에듀윌 한국사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책이 두꺼워요. 그런데 이제 책이 두꺼워서 이제 공부할 분량만 이제 복사해서 가지고 가서 쉬는 시간에 이런 짜투리 시간에 공부해 나갈 그럴 계획을 세워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엄마는 또 제안을 해줬거든요. 아이가 요일별로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어요. 요일별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서 월요일은 이렇게 시간대별로 공부를 해 나갈 것이고 화요일은 이렇게 해서 짜뒀는데 전에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어떤 사정이 발생하게 되고 때로는 그 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때가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금, 토, 요일은 빈칸으로 남겨두기로 했다는 거예요. 금, 토, 요일을 뭐 자유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충의 날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뭐 월, 화, 수, 목요일 날 내가 해 나갈 것들, 계획을 세워놓던 것들을 다 채우지 못했을 때 그 채우지 못한 부분들, 해 나가지 못한 부분들을 그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그 비워진 날에 해 나가는 그런 날로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시간을 활용해 나가고 그런 연습들을 아이에게 저는 제안을 했고 아이 또한 잘 따라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이는 학원을 다니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이어나가느냐 하면은 문제집들을 활용해서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서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서점 가는 일을 굉장히 설레어해요. 그래서 문제집 열심히 풀고 문제집 다 풀었을 때 이제 서점을 갈 수 있다는 어떤 집에 나름의 어떤 규칙을 세워뒀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서점 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제 다 풀었을 때 이제 서점에 가서 또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문제지들 찾아서 하나씩 선정해서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워낙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척척척 공부를 해 나가가지고 엄마가 별로 관여를 안 해요. 공부해라 이런 이야기 안 하거든요. 아이가 그냥 알아서 척척척 학교 다녀오면은 자기 방에 가서 정해진 공부, 자기가 계획을 세웠던 그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엄마랑의 논술 수업, 그리고 이후에 이제 자전거 타기 하면서 이렇게 계획대로 움직여 나가고 있거든요. 다만 엄마가 해 나가는 것 중에 하나라면은 아이가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계획을 세웠을 때 뭔가 잘 풀리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제안을 해줘요. 계획을 이런 식으로 세워 나가는 건 어떨까? 그러면 실천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 뭐 이렇게 제안을 한다거나 혹은 아이가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를 해 나가고 있다. 그럴 때 제안을 합니다. 영어 공부 잘해 나가고 있는데 엄마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영어 공부 스펠링 외우고 단어 외우고 지금 이 시기에는
그렇게 공부해 나가는 것보다도 다른 방법의 공부를 해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아이는 또 받아들이고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때로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한자 공부 좀 해 나가 보는 거 어때? 한자 공부하면은 여러 가지로 너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게 될 거야. 하고 열심히 이제 한자 공부 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아이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이제 너가 쓰는 이 언어들, 한국어, 그리고 영어, 언어이다 보니까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너가 애써 공부했던 그것들을 잊어버리게 돼. 그래서 매일매일 좀 그 단어만이라도 써나가는 연습을 해 나가는 게 좋거든. 일기 쓰잖아. 그러면은 그 일기에서 전체가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한자 몇몇 단어들은 한자로 한번 바꿔서 써나가 봐봐. 그리고 몇 문장은 영어로 한번 써보는 거야.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줘요. 그럼 제안을 해주면은 하기 싫다, 어렵다가 아니라 그래요? 저 한번 해볼게요. 해서 스스로 이제 알아서 열심히 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아이에게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가 이야기 안 해도 알아서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툭 던져봤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했더니 공부해야 사회에서 인정받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 초등학교 때 습관이 쌓이고 이어나가다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어떤 공부함에 있어서 힘들더라도 그 흐름을 타서 계속 꾸준히 잘해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가 알아서 해 나가니까 엄마가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래서 엄마도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감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 나가고 이렇게 첫 시작 단계에서는 의지 불끈 정말 잘 해 나가다가도 중간에 이제 또 해이해지고 그런 마음들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플래너를 제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게 플래너를 보니까 앞장에다가 그날 이제 공부할 오늘 할 일, 분량, 시간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 나가고 있지만 맨 앞에다가 어떤 글귀를 적어 놓더라고요. 자기가 만든 글귀를. 자기가 그 글귀를 읽으면서 마음을 좀 다잡으면서 공부해 나가려고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몇 개 이렇게 소개를 해 볼게요. 하려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자. 과연 될까? 나? 예. 그리고 과거는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으니 열심히 해야 한다. 그리고 계획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아? 그럼 긍정의 주문을 외워봐. 이런 글들을 써나가면서 오늘 하루도 잘해봐야지, 열심히 해야지 해서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해나가더라고요. 우리 같이 긍정의 주문 외워볼까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